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을 경우 단호히 대응하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군 사령부의 표지판 좌표 차이에 따른 것인데 군 당국은 이 기준이 북한군에 유리하게 MDL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72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2036년까지 7조 4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KDDX 사업을 지명경쟁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방추위는 이와 함께 군 정찰위성2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과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육군이 불필요한 행정관리 업무를 줄이고 전투 준비와 교육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업무 경감을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부대 운영 과업을 지속 축소하고 비전투 분야 전담 조직을 보강하며 부대 관리 등에는 민간 자원 활용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문화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응할 때 우리 군 군사지도와 유엔군 사령부의 기준선이 다를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식별되는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MDL 표지판이 유실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우리 군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군 사령부의 MDL 좌표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 같은 기준이 새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적용돼 온 원칙으로 지난 9월 이를 전방부대 지침서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불모지 작업과 지뢰 제거, 장애물 설치 등을 진행하면서 MDL 침범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할 경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MDL 기준선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북한 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북측의 응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합참은 이번 지침이 북한에 유리하게 MDL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을 막으면서도 현장 부대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합참은 앞으로도 단호한 현장 대응 원칙을 유지하되 불필요한 긴장을 낮추고 MDL 기준선 혼선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본분을 다한 이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위국헌신 군인 본분에서 이름을 딴 위국헌신상인데요. 박인배 기자가 올해 시상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6번째 위국헌신상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위국헌신상 본상에는 박연수 해군 중령, 송현석 육군 원사, 정윤기 해군 원사, 문성호 공군 상사, 김신용 육군 상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모두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면서 국방과 안보를 위해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상은 천안함 46 용사와 그리고 최현일 함장님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장병 58명을 대신해서 제가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계속 견디면서 아직도 현직에서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생존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미동맹상을 받은 미 이사단 소속 제이슨 라웁 육군 대령. 올해 초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항공 대응팀을 배치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숭고한 정신을 보여준 이들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애를 이겨내고 군 복무를 이어가는 정창욱 해병 상사와 박준형 해군 중사는 굳건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 김도현 중령과 고 김도현 상병은 맡은 임무를 다한 책임감 있는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국 헌신상은 국방부와 조선일보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인 지난 2010년 군인과 국방 분야 종사자들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위국 헌신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군의 사표요,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참다운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우리 군은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2036년까지 7조 467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KDDX 사업이 특정한 자격을 구비한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붙이는 지명 경쟁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방추위에서는 4가지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그 가운데 1, 2호 안건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즉 KDDX 사업 추진안과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안이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회의 결과 KDDX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를 지명 경쟁 방식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방사청은 지명 경쟁 방식이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 준수와 사업 참여 기회 부여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 6척을 건조하며 사업비만 7조 원이 넘습니다. 세 번째 안건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군 정찰 위성을 해상도가 높아지고 설계 수명이 연장된 군 정찰 위성 2로 대체하는 사업이 다뤄졌습니다. 이번 방추위에서 군 정찰 위성 2를 국내 개발로 획득하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 의결했으며 2027년부터 2037년까지 총 사업비 약 1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 사업은 미래 항공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기본 추력 16,000파운드 포스급 터보팬 엔진을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4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약 3조 3,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소속 구축함 대조영함이 2025년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 일명 탑건함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대조영함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해군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포술 최우수 전투함 선발대회에서 대함 대공사격과 포운용, 전투체계 팀워크 등 사격평가 전반에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대조영함은 지난 5년간 대함 사격 탄착점 분석을 통해 사격체계를 정밀 진단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자체 전술 토의와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조영함 승조원들은 15년 만에 되찾은 최우수 전투함의 영광은 전우들이 다 함께 일치단결해 만들어낸 성과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육군이 간부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사무실 보안 일일 결산 같은 형식적인 과업을 조정하고 법정교육과 부대 관리 등에는 민간 자원을 적극 투입해 간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일하는 문화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안재영 기자입니다. 전투 임무에 집중해야 할 창급 부대에 너무 많은 행정 업무가 몰림에 따라 교육 훈련과 전투 준비에 매진할 시간 보장이 필요한 상황. 육군이 업무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임무 집중도는 높이는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육군 전 부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대 운영 과업 양적 감소 시행 지시에 따라 개선된 부대 운영 과업 체계를 적용합니다. 그 결과 114개에 달하던 부대 운영 과업은 88개로 조정됐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반복 업무로 전투부대 간부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켜온 법정교육과 부대 관리는 민간 자원이 활용됩니다. 올해 14개 핵심 사업이 선정돼 위탁이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현행 업무에 부담을 주는 낡은 법규와 제도 개선도 진행 중입니다.
업무 경감을 위한 법령과 규정 개선 대상 71개 중 39개가 올해 완료됐고 남은 32개 과제는 내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한 정보체계도 도입 중입니다. 협업도구 국방이음과 업무 자동화도구 RPA는 시범부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군 구성원들이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더 오래 근무하고 싶은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군인으로서 좀 자긍심을 느낄수록 하는데 큰 목적과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이 단기간에 종결한 것이 아니라 육군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지금보다 더 오래 근무하고 싶은 조직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군은 정책이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업무 체계 개선을 함께 진행하고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육군 5보병사단이 현대전장을 뒤흔드는 드론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운용자 집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과 함께 최정예 드론 파일럿을 선발하는 드론 파일럿 경연대회도 함께 개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통제소와 소통을 마친 정찰팀이 정찰 드론을 이륙시킵니다. 부사수는 중앙 관제 장비인 GCS를 통해 드론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수에게 공유합니다. 육군 5보병사단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경기도 연천 열세 과학화 훈련장에서 드론 운용자 36명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현대전장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조종 및 운용 능력을 확장하고 운용자 교육 체계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집체 교육은 중앙 관제 장비인 GCS 운용 요령 교육과 드론 시뮬레이터 훈련 수준 평가, 드론 운영 발전 방안 토의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부대는 지난 6월 4단급 부대 최초로 드론 공작소를 개소했습니다. 야전 운용에 최적화된 전술 드론을 직접 개발 정비하고 상시 드론 운용 능력과 전술을 교육하면서 차세대 드론 운용자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엔 2회 최정예 드론 파일럿 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경연대회는 4인 1개 팀으로 모두 9개 팀이 참가해 명령하달 및 전투 준비, 정찰 드론 활용화 표적 식별, 타격 드론 활용화 표적 경멸 등 다양한 평가 지표를 통해 드론 운용 능력을 심사했습니다. 치열한 대회 끝에 우승의 영예는 독수리 여단 통일대대가 차지했으며 이들에겐 사단장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통일대대는 전 대회 우승팀에게 우승기를 건네받으며 대회의 역사와 명예를 이어받았습니다. 우승팀 대표인 이지수 상사는 팀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우승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드론 운용 능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해병대 포항 특정경비지역사령부가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전을 마무리하고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섭 기자입니다. 조심스럽게 운구된 유해 앞에 참석자들이 차례로 고개를 숙입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 6.25 전쟁 전사자들을 기리는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해병대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가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진행한 이번 연결식에는 지자체와 보훈기관, 군 관계자 등 270여 명이 참석해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연결식은 유해 발굴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추모사와 묵념, 유해 운구 순서로 엄숙하게 이어졌습니다. 포특사는 지난 10월부터 약 8주간 장병 220여 명을 투입해 전사자 부분 유해 4구와 유품 5종, 1,113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름 없이 희생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봉송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유가족의 뜻에 따라 국립현충원 등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다음은 군인이 좋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 포반장 김미애 중사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K9 자주포 포반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중사. 알파 다 왔지? 오늘 우리가 이제 작업할 일은 오늘은 겨울철 장비 운용 시 어려움이 없도록 장비를 점검하고 월동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단순한 작업 같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에 테토녀로 변신하는 김중사. 주특기 통제나 자주포 정비나 인원들의 안전 통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제일 강조하는 편이고 자칫하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인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어지는 모의탄 적재 훈련에서도 병사들에게 솔선수범하는 포반장의 모습입니다. 탄 무게 하나가 얼마나 되나요? 탄 무게는 40에서 45kg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한데 애들도 똑같이 힘들고 같은 군인으로서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군 포병의 주력 전력인 K9 자주포. 최근 K방산의 주역으로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김중사는 지난해 10월 육군기 개화 부대 최초 해외 연합훈련단 태스크포스 소속으로 카타르에서 자주포를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천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사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수십 킬로그램의 포탄을 나르고 장시간 자주포를 운용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운동을 섭렵한 덕분에 체력 하나는 자신 있다는 김중사. 맞아. 더 할 수 있잖아. 그렇습니다. 아직 3개밖에 안 했잖아. 더 할 수 있잖아. 그렇습니다. 사실 포병은 힘이 조금 세야 돼가지고 제가 팔 쪽에 관련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팔굽혀펴기나 이런 것들을 50개씩 몇 세트씩 한다. 카리스마 넘치는 테토녀 그 자체인 김중사도 임관 초반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력했고 모범적인 군 생활의 보답은 다양한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강한 저로 인해서 다 타대대 간부님들이나 교육기관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정말 열정적이다. 너 때문에 여군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고 이런 말을 사실 들을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라는 부대에는 김중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남편 이포대 행정보급관 김지훈 상사입니다. 군복을 입었을 때는 제가 계급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선임으로서 이제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제 집에서 전투복을 벗으면 이제 역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20년 처음 만나 9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2023년 결혼에 골인한 두 사람. 티격태격하지만 여전히 애정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가 앞으로 너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쭉 힘내. 고마워.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저의 군생활의 최종 목표는 주임원사가 되는 게 최종 목표이고 사실 지금 포병에 여군 주임원사가 아직 없어서 그 최초 타이틀을 누구도 아닌 제가 먼저 가져가고 싶습니다. 공세 기질의 최정예 11기동사단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일발필중하는 포반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군 11기동사단 흥룡대대 포반장 군인 중사 김미애였습니다. 화랑! 지난 14일 방위사업청은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즘의 전력화 완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KT즘은 적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손꼽히는 무기체계인데 KT즘의 특징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적의 위협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에 압도적인 화력이 더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최근 전력화가 완료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입니다. 12월 16일 방위사업청은 미사일전략사령부에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의 전력화 완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KT-SSM은 개전 초기 적의 장서정포 갱도 진지와 상부가 덮인 6개호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전술 미사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KT-SSM의 전력화 완료는 유사시 적의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역량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2월 우리 군에선 KT-SSM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10개월이 지난 현재 전력화 완료 행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KT-SSM은 한 부대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3, 4개 부대에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일시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첫 배치 이후 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전력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전력화 완료 행사는 KT-SSM이 모든 부대에 배치됐고 군의 정규 전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력화가 완료된 KT-SSM의 특징과 앞으로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KT-SSM은 고정식 발사대 1기당 4발의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고 탄두에는 500kg급 중량의 침투형 열압력탄이 적용돼 목표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투형 열압력탄은 폭발 시 고온, 고열, 고압의 충격파를 장시간 발생시켜 표적을 파괴하는데요. 특히 동굴이나 벙커 내부를 파괴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KT-SSM의 사거리는 180km, 원형 공산 오차는 5m 이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거리만으로도 적 장사정포의 주요 전력인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의 발사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KT-SSM은 보안성이 높은 군용 GPS를 채택해 정밀도를 높였고 항제밍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 적의 전자전 공격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KT-SSM-2, KT-SSM-3까지 후속 체계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KT-SSM-2는 사거리를 약 300km로 확대해 적의 중심에 위치한 지휘소와 비행장, 방공망, 보급 거점을 타격하는 역할을 맡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KT-SSM-2는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을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SSM-3는 구체적인 재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 KT-SSM보다 정밀한 표적 타격과 운용 방식의 고도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KT-SSM의 전력화 완료는 킬체인의 중심축이 현실적인 전력으로 운용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킬 강력한 전력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2025년 군교수 재임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중대령급 군교수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사 결과 8명이 최종 적격자로 선발됐는데 10년간 평균 95%에 달하던 선발률이 엄격한 심사 결과 57%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기술연구소가 방산 수출에 필수적인 소재와 부품의 향후 5년간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획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총 212개 과제, 379개 품목이 도출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규모입니다. 육군이 올해 문화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각급 부대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한 문화 업무 관계관을 격려하고 내년도 문화사업 청사진을 모색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인 동지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추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수요일 아침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기 지역은 오후, 남부 지역은 야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강원의 산악으로는 눈이 예상되며 해안 산악으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원주는 영하 6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 시작될 비는 수요일 아침까지 지속된 후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그 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으며 주말인 토요일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일요일부터는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